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2개국을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 반대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일자리국과 첨단 산업국을 신설하고 평화지역 발전본부는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 단위 기구가 2개 늘어나며 산하 과도 8개 늘어납니다. 공무원 수는 122명 늘어난 6,100여 명이 됩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왜 늘리냐는 비판이 우선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업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직 확대 방향을 이해한다고 해도 일자리과로 충분한 부서를 일자리국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일자리 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일자리국이 실질적으로 경제진흥국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부서인데 별도로 분국을 해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실무부서를 확대하고 지원부서는 축소하는 쪽이지만 의도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나 축소된 부서의 성과를 면밀히 재분석해야 조직 개편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따라 나옵니다. 조직 개편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바뀐 조직으로 강원도가 가동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이 강원도는 민간이 먼저 공장을 짓고 나중에 이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사 최대 주주가 횡성 이모빌리티 공사를 모두 맡으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 강원도는 민간이 임대 공장을 짓고 다 지으면 강원도가 매입하는 방식을 도의회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를 승인한 의원들은 MBC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몰랐죠. 몰랐는데 저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아침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예산을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진 것이라 예산만 승인해 준 거고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건설위 소속 도의원들은 알고 있었을까? 한 의원은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됐던 지난 4월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예산의 적법성만 논의하지 입찰 등 사업 진행 방식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재산 취득 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담당 국장은 100년 강원 먹거리를 결정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을 거꾸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승인받은 뒤에야 사업 방향을 도의회에 통보했다는 건데 강원도가 도의회를 기만한 건지 도의회가 강원도에 동조한 건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된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중소도시 학생들은 학교든 학원이든 이 원어민 교사를 만나기조차 힘든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 수업을 개설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미국인 선생님과 영어 학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공공도서관.
원어민 교사가 있는 사설 영어 학원이 없다 보니 이 지역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도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영어센터로 옵니다. 학원처럼 영어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고 주 4회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안 그래도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들 부러워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 수업이 시작되지만 화천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자체 예산을 들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곳에서 아이를 길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원주와 태백 등 도내 8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12명에 불과하던 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10년 최고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에는 26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약 30명 정도가 증원된 그러니까 약 300명 정도의 원어민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줄어드는 현실 속에 지자체들은 인구 유인 체계 하나로 영어 교육 지원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양식장을 만들어 연어와 해삼을 대량 양식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경부의 연어 양식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게 관건인데 강원도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연어와 해삼의 양식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는 무인 스마트 양식장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돌기 해삼과 양식에 성공한 연어를 대량 생산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2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스마트 양식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장 구축에 필요한 3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규제가 완화될지가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성장 속도가 늦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은연어 대신 대서양 연어의 상업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가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 다른 어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상업 양식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대서양 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외국에서도 양식하는 점 등을 내세워 꾸준히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논리를 다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양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순치 과정 이런 것도 저희가 98% 이상 다 성공을 해놨기 때문에 환경부의 완강한 입장이 누그러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강원도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가 양양군을 서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양군도 서핑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 명소로 자리 잡은 양양군 죽도해변. 백사장에서는 서핑 강습이 한창이고 바다에서는 서퍼들이 파도를 즐깁니다. 강원도가 서핑객이 몰리는 양양군을 서핑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기사문과 인구, 동호 등 8개 해변에 오는 2021년까지 21억 5,1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겨울에는 이거와 유사한 그런 특화된 콘텐츠를 담아서 하면 사계절 해수욕장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들여 서핑 홍보 간판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외 샤워 시설과 시계탑, 보드 거치대 등을 조성합니다. 서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사흘간 2019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양양군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죽도해변 일대에 서핑 비치노드를 조성합니다. 서핑 테마거리와 볼파크, 활어 판매장 조성에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양양 YY 서핑 특구를 조성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서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서핑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핑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올해는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서핑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강원도의 수출 증가세가 10개월 만에 멈춰섰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수출은 1억 8,327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0.6%가 줄어들었습니다. 4대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와 합금철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주류와 채소류 수출 부진으로 14.8%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 일본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은 이번 7월이 처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도내 15학급 이하 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에는 이번 학기에 35개 학교에서 모두 180명이 참여합니다. 도교육청은 정치와 법, 심리학 등 학생 요구가 높은 과목을 개설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작한 지난 1학기보다 참여 학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축산물 판매업소 280곳입니다. 강원도는 축산물 등급을 속이거나 유구와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 그리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악산 탐방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하면 치악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도시락을 수령할 수 있고 빈 도시락은 센터에 반납하면 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스테인레스와 같은 재사용 용기로 만든 도시락을 이용하면 국립공원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일 뿐 아니라 강원 농산물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창경찰서가 올해도 주차장 일부를 농작물 건조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2,46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 절반가량을 주민들이 고추와 벼 등의 농작물 건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경찰서는 수확철 농산물 절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말릴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모두 125톤의 농작물이 건조됐습니다. 삼척시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에 남는 전력을 사고 파는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정라동 23통 일대의 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4월까지 국비 45억 원 등 58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 전지 등을 보급하고 올해부터 시범 운용에 나섭니다. 강원대학교가 내년 기숙사 선발 방법을 성적과 거리 등의 기준이 아닌 학점 1.75점 이상과 입학 후 사회봉사 한 건 이상으로 대폭 낮추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신입생 선발 비중도 높이고 재학생 선발 방식을 성적순이 아닌 추첨으로 바꾸기로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혜택을 고르게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시행 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팀이 제47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강호 광주 일고를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지난 21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광주 1구와의 8강전에서 4타수 2안타 2점을 올린 1학년 허인재 선수의 맹활약으로 광주 1구를 8대3으로 이겼습니다. 강릉고는 유신고를 꺾은 경남고와 오늘 오후 3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화천군이 책놀이부터 국가 자격증반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50여 종의 강좌를 개강합니다.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사내 도서관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아카데미와 독서 토론, 종이 접기와 한자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강좌와 자격증 취득 과정도 개설해 하모니카와 헬스, 중국어 인증시험 대비반과 화훼장식 기능사반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양구군이 정부에 제출한 새로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양구군의 올해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88억 원이었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104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양구군이 새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을 비롯해 너분동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 그리고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 또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 7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